자, 그 다음에 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래프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너 그래프 그리는 거 배웠지?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게 이거야. 그게 이거야.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내신에서도 여기가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중요한 파트. 자, 이거야. 자, 일단 방정식의 저기 도함수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속도 파트는 이쪽은 미분 파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적분해서 어차피 할 거니까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면 방정식과 부등식이야. 근데 얘네 둘은 같은 내용이야. 같은 내용. 알겠죠? 그럼 봐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거야. 봐봐. 만약에 x 3승 플러스 4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방정식이야. 함수가 아니라. 자, 이거의 실근이 2개일 때 3개일 때 1개일 때 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물어볼 거야, 이제. 그러면 자, 이거는 원칙이 하나야. 원칙이. 자, 실근 방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재료는 이거 하나야. 하나야. 자, 우리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죠? 방정식의 정의? 우리가 맨날 하는 거잖아.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정의가 뭐야? y는 fx와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거. 그게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래프로 풀 거야. 얘를. 그래프로. 자, 그런데 봐봐. K가 껴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미지수를 이쪽으로 넘겨서 우리는 y는 x 3승 4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k라는 그래프를 비교할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어.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3차함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주면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가로줄이야. 그쵸? 그러면 이거의 가로줄에 따라서 실근이 1개일 수도 있고 실근이 2개일 수도 있고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시 1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서 가로줄, 이게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법이야. 오케이. 오케이. 자, 부등식이라고 다르냐?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x 4승 4x 3승 마이너스 2x 플러스 1 K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을 때 나한테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마찬가지야. 여기까지의 그래프를 Y라고 놓고 완벽하게 그려주시면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K라는 가로줄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얘보다 항상 커야 돼. 얘가 항상 커야 돼. 그럼 K 값은 어디 쓰면 돼? 여기 쓰면 되잖아. Y는 마이너스 K.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얘가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최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방정식이든 부등식 나오면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접선의 방정식 내용이 잠깐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오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도 단일 재료야. 그리고
접선 재료보다 훨씬 간단해요.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니네가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행위는 오직 하나인 거야. 오직. 알겠죠? 그리고 요거는 니네가 학교에서 알려주는 그 교과서상에 나오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일단은 알아는 두세요. 알아는. 일단 봅시다. 첫 번째. 방정식. 아니, 재료로 합시다. 실근. 네. 자, 3차예요. 3차. 이건 3차에서밖에 못 써요. 알겠죠? 봐봐. 자, 이해를 해봅시다. 이해를. 3차 함수가 실근이 3개야. 자, 3차 방정식의 실근이 3개이려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지 않을까? fx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쵸? 또는 뭐 최고차항이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면 실근이 3개죠. 그쵸? 자, 그러면 실근이 3개라는 걸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거냐면 여기가 극대값이고 여기가 극소값이잖아. 여기가 극소값이고 여기가 극대값이잖아. 그쵸?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3차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다는 뜻은 실근의 개수가 3개란 뜻이야.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얘 가지고 좀만 그래프 그려봐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봐도 느껴야 돼. 이거는. 그 다음에 자, 실근이 2개야. 그러면 실근이 2개란 뜻은 그래프가 알파, 베타, fx가 자,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뒤집거나 이런 거야. 그러면 자, 얘도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하면 얘도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얘네 둘의 곱이 뭐야? 얘네들은 0이야. 그죠? 그러니까 극대가 0이거나 아니면 극소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0이란 뜻은 실근의 개수가 2개란 뜻이야. 실근이 1개야.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뜻이야. 그쵸?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으로 표현을 하면 2개의 곱이 0보다 크다야. 그쵸? 그러니까 둘 다 음수거나 아니면 둘 다 양수라고.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니네가 교과서 상으로 처음 3차 함수의 실근의 개수를 배울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으로 표현을 해. 그런데 이거를 왜 안 쓰냐 하면 어차피 얘는 3차 함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도 실근의 개수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대극소의 곱으로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러면 똑같은 실근 문제인데 누구는 예로 하고 누구는 그래프로 하고 이런 현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걸 싹 다 갖다 버리고 갖다 버리긴 하는데 가끔가다 정말
얘네가 편한 문제가 조금 있어. 그래서 일단은 알아두긴 하세요. 알아두기는 하되 주로 우리가 사용은 안 할 거예요. 사용은. 그래서 일단 우리는 그래프를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실근의 개수를 판단을 하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연습 삼아서 이렇게 해볼게요. y는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9x. 자, 여기까지만 그래프로 잡고 마이너스 1을 넘겨볼게. 그러면 y는 1 이렇게 되지. 우리 한번 이렇게 판단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이거의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줄 수 있고요.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 4x 플러스 3은 0 해서 x는 1과 3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1일 때 자, 1 대입하면 1-6 플러스 9 하니까 4 x가 3일 때 3 대입하면 27 54 27 하니까 0 이렇게 되네. 그쵸?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 1,4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0 대입했을 때 0 원점을 통과하죠.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올라가는 이렇게 생겼다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비교한다고? 얘를 비교할 거라고. y는 1 가로줄이죠. 그러면 얘는 y는 1이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식으로 생겼겠지. 그러니까 실근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3개의 부호는 뭐야? 실근 3개의 부호는 모두 양수야.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라고.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기본 문제부터 양의 실근이 몇 개고 음의 실근이 몇 개인지까지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려줘야 돼. 알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 3개의 양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자, y는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2랑 y는 4 이렇게 분리해서 해봅시다.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뭔가 미지수가 있을 거야. 미지수를 넘기시면 돼요. 하여튼 우리는 가로줄을 넘길 거야. 가로줄.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 프라임은 3x 제곱 6x 얘가 0이고요. 그럼 x는 0하고 2고요. 그러면 0일 때는 0이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80이니까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일단 0,0이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그래프가 극대 찍고 극소 찍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줄이 뭐야? 가로줄이 4야 4 그쵸? 그러니까 뭐야? 얘야. y는 4 이렇게. 그러면 얘는 실근이 몇 개야? 하나야. 하나의 실근의 부호는 뭐야? 양수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아, 이건 계속 언급해야 되는데. 3차함수지? 3차함수는 뭔 대칭? 이것도 이제 슬슬 시작해야 돼요. 점대칭이라고 했어요. 3차함수는 항상 점대칭 함수야. 점대칭 함수. 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니까 봐봐. 좌표 봐봐, 좌표. 이제 슬슬 시작할 거거든, 이제. 좌표 뭐야? 한 이쯤에 대해서 점대칭이겠지? 그치? 자, 이거 좌표 뭐야, 이거 좌표. 대칭이라며, 대칭. 뭔가 이렇게 대칭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 대칭을 이용해서 했어요. 봐봐. 얘가 1이고, 얘가 3이잖아. 그럼 대칭점이니까 당연히 얘하고 정중앙이겠지. 2, 그 다음에 얘가 4잖아. 얘가 0이잖아. 그럼 정중앙이니까 이겠지. 얘는 2,2에 대해서 대칭이야. 알죠? 지금 이거랑 상관없는 건데 이제 조만간 시작할 거라서 빨리 니네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2라는 점의 이름이 뭐라고요? 변곡점이고, 변곡점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2'이 0 나오는 점이라고. 알겠죠? 이게 1'이잖아. 그치? 자, 이거 2' 하면 2' 하면 6x-12지. 2'이 0 나오는 점. x가 뭐야? x가 2지. 얘가 변곡점이야. 알겠죠? 자, 이제 내가 힘들어서 그래. 내가 힘들어서.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게 한번. 봐봐. 잘 봐. 이건 처음이야. 처음이야? 아니, 앞에서 했나? 아이씨, 모르겠네. 봐봐. 자, 내가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선을 이렇게 그어볼게. 그 다음에 선을 내가 이렇게 그어볼게. 이렇게 그어볼게. 잘 봐. 내가 지금 선을 이렇게 두 개를 그은 거야. 극대와 극소에 이렇게 그은 거야. 자, 그럼 잘 봐. 이 선과 만나는 여기 있지. 여기. 그 다음에 이 선과 만나는 여기 있지. 여기. 그 다음에 변곡점 있지. 그 다음에 극소 있지. 이렇게 있지. 그 다음에 위의 선과 만나는 얘 있지. 이렇게. 알겠죠? 지금 잘 보시면 봐봐. 이거 한 칸이 길이가 몇이야? 2야. 아, 한 칸의 길이가 1이야. 그쵸? 여기 뭐야? 2야. 여기 뭐야? 3이야. 그럼 여긴 뭐겠어요? 4야. 이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야. 필수야.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죠? 즉, 근데 이게 원래 애들이 뭐 몇 대 몇, 몇 대 몇 이렇게 비율로 외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2대 1 비율로 외워. 근데 이게 2대 1 비율과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되게 많거든. 2대 1 비율 관계랑 얘를 이렇게 자르면 1대 루트 3의 비율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비율로 하잖아. 내가 처음엔 비율로 가르쳐 봤는데 아니야. 이러면 애들이 여기선 비율이 뭐였어요? 막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거를 기억하는 최고의 기억법은 그냥 이거야. 그림으로 사각형 만들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해. 알겠죠? 애들이 이 그림은 까먹지 않거든. 이 그림은. 그럼 여기서도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도 봐봐. 얘랑 얘지. 그치? 자, 내가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을게. 이게 뭐냐면 이 선의 의미는 뭐냐면 접선이 평행하게 그리면 접선이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면 돼. 내가 이거 접선의 방정식 하면서 한 번 하지 않았니? 했지? 그럼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좀 기억이 안 나? 접선할 때? 시방새들아? 내가 접선할 때 알려줬는데? 이렇게 두 줄 긋고 자, 중요한 점 만났죠? 그럼 여기서 사각형 이렇게 극대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사각형.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중요해? 변곡점 중요하죠? 변곡점에서 한 번, 극소에서 한 번, 얘랑 만나니까 한 번. 이렇게. 그러면 니네 머릿속에 이거의 길이는 같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뭐가 할 수 있어? 지금 두 칸이 2잖아. 그럼 한 칸의 길이는 뭐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좌표는 -1이고 0이고 1이고 2고 여기 좌표는 3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거는 항상 잊으면 안 돼. 내가 지금 이거를 가로줄만 했지만 이것도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 선을 어떻게 그으면 돼? 항상 이거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 평행하면서 접선을 그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랑 평행한 점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졸라 평행 안 하게 보이네. 덧붙였네. 아 그냥 봐. 씨. 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각형을 만드는데 이건 항상 일직선이야. 일직선. 수선의 발이야. 수선의 발. 그럼 여기 만나지? 이렇게 일자로. 그 다음에 이거 극대 아니야. 접점이야. 그죠? 극대면 이거였겠지. 이렇게 됐으니까 극대점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여기 접점에서 이렇게 긋고 변곡점에서 긋고 여기에서 이렇게 긋고.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이거의 길이가 뭐라고? 모두 같다고.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얘를 알아. 예를 들어서 얘가 6이라고 알아. 그럼 우린 다 아는 거야. 왜? 하나, 둘, 세 칸의 길이가 몇이야? 3이잖아. 그럼 이거 한 칸이 1이라는 거지. 그죠? 그럼 난 좌표 다 알아. 여기는 2야. 변곡점은 4야. 얘는 5야. 그렇게 해서 6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죠? 이거랑 빨리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이제 얘부터 봅시다. 자, 3차 방정식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정수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라고? Y는 이렇게 하고 미지수 넘겨서 Y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쪽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죠. 그쵸? 완벽하게 그린 다음에 가로줄 그리면 되지. 그쵸? Y'은 3x제곱 12x고 얘가 0 x제곱 4x 플러스 3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6, 마이너스 9니까 마3, 마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7, 9, 6, 9, 54, 마이너스 27 하니까 0 해서 그래프는 좌표축에다가 완벽하게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0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점을 통과하고 자 그래서 그래프 그려주면 요런 식으로 완벽하게 그려주시고요. 자, 실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래. 자, 어쨌든 경계점은 어디야? 경계점은. 경계점은 두 점에서 만나는 점. 여기와 여기죠. 이렇게 되죠. 부호만 조심하세요, 부호만. 자, 이거일 때 K값은 뭐야? 0이야. 이거일 때 K값은 뭐야? 4야. 부호만 조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새 실근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 이 사이에서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아요. 이제 무한 반복입니다. 이제 알겠죠? 미지수 넘기고
그림 그려주고 넘기고 그려주고 넘기고 그려주고인데 자 얘는 뭔가 범위가 존재하죠.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랑 y는 a라고. 이거 문제 풀 때 반드시 이거 쓰고 해. 암산하지 마. 진짜 암산을 죽여버릴 거야 진짜. 이거 a인지 마이너스 a인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랑 똑같이 푸는 거야 그냥. 알겠죠? 이렇게 문제 쓰고 그 다음에 한쪽 그래프 그려주고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0이고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1부터 3까지만 그리래. 1부터 3까지만. 열린 구간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부터 3까지야. 3이면 이제 대충 느끼죠? 여기 1 차이와 여기 1 차이는 값이 엄청 차이 난다는 거 느끼죠? 그죠? 당연하죠? 이거는 이렇게 됐다가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3이야. 그럼 3 값을 구해야죠. x가 3. 27, 54, 81, 36, 99.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요만큼만 이렇게 그리라는 거죠. 됐어요? 얘는 9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라고? 가로줄, 얘잖아. 가로줄을 그어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어디야? 여기. 해서 A 값 써주고 이렇게 나랑 똑같이 해. 그래프 그리고 여기다가 A 값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A는 9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4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고. 알겠니? 어렵지 않죠? 자, 똑같아요.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날 때야. 자, 어떻게 하라고? 지금 x 3승에 4x제곱 6x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이런 방정식이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미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기라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자, y는 x 3승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그래프랑 y는 a라는 그래프를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야. 똑같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문제만 딱 보면 무슨 문제야? 접선 문제죠. 그쵸? 이건 접선에 나올 만한 문제잖아. 이거 접선 중에 누구야? 곡선 밖의 점이지. 그죠? 곡선 밖의 점이니까 뭐야?
평변은 순변이지. 그쵸? 근데 이 문제가 왜 여기 나와 있냐? 우리가 접선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안 풀어봤어. 정확히 말하면 못 푼 거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자, 얘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 자, 접선. 접선은 또 뭐였어요? 그래프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접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접점 좌표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어? 평변은 순변했죠. 그러면 얘는 t-2분의 는 순변이니까 3t제곱 3a 이렇게 놓고 풀겠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이거 건드리지 않고 넘겨서 했었죠. 3t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3at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이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2t 3승 그 다음에 얘랑 얘는 날라가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2가 0이야. 이렇게 나온 거야. 그쵸? 여기까지 한 다음에 문제가 뭐라고? 실근이 한 개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이거는 이제 뭐야? 방부등식 재료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접선 재료에서 시작해서 방부등식 재료로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 할 거야? y는 2t 3승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까지 그 다음에 y는 6a 이렇게 나누겠지. 왜냐면 얘는 어차피 가로줄이거든. 그렇잖아. 그러니까 6a가 뭐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할까? 자, 미분. 그럼 얘는 6t 제곱 마이너스 12t 얘가 0. 그러면 t는 0하고 2야. 그래서 t가 0이면 2야. t가 2면 8, 16, 24, 2야.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면 0,2 그때 극소 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하나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어쨌든 몇 개를 물어보던 기준은 얘야. 그리고 여기다 항상 뭘 쓰라고? A 값을 쓰라고. 제발 나랑 똑같이 하세요. 그러면 6A가 2라는 거잖아. 그럼 A는 뭐야? 3분의 1 이렇게 되죠. A가 뭐야? 마이너스 1이지. 그쵸? 그럼 생각을 해봐. 오직 한 점에서 그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지. 이거 밑으로 내려와야 되지.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A는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파리. 할 게 굉장히 많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y는 x 3승 3x 제곱 9x y는 마이너스 k. 자, 이렇게. 그러면 얘도 y 프라임 3x 제곱 6x 마이너스 9 6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가 5. 3 넣으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5고요. 그 다음에 3에서 마이너스 27. 그 다음에 y절편. y절편은 원점이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자, 그런데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근이야. 그거 어딜 지나야 돼? 여기 지나야 되지, 여기. 그럼 두 개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양의 실근을 갖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럼 두 개의 양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y절편이죠, y절편. 예.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을 때 기준점 이러면 k가 뭐야? k가 0이야. 그쵸? 여기 있어. k가 뭐야? 마이너스 5야.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요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부활이? 오케이, 부활이? 네, 그래서 한마디로 얘는 뭐만 하면 돼? 그래프만 완벽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미지수 넘겨서 가로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지금 내 책에는 없는데 그러게 왜 없지? 내 책에는 없는데 아니 일단 254까지 풀어야 되는데 254까지 대학 간다며 할 수 있어. 254까지 풀고 아까 프린트 25문제까지 할 수 있어. 사람 돼야지. 그죠? 해오는 거야. 반드시 해오는 거야. 반드시. 아니 나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예시로 하나만 설명하고 간다고. 그러니까 내 책에는 다 얘가 가로줄이야. 가로줄인데 우리가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문제가. 그러면 일단 자 원칙대로 해. 원칙은 뭐야? 넘기는 거야. 원칙은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얘는 y는 3x 3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5까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는 ax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이렇게 넘길 거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한쪽 그래프를 내가 완벽하게 그렸잖아. 야 이게 가로줄이니까 가능한 거지. 얘는 직선이니까 이거잖아 이거. 야 씨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해 이걸 내가 어떻게 구해. 그렇잖아.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직선 재료 있잖아. 우리 직선의 재료 이렇게 생긴 거 원칙이 뭐였어? 직선에 x, y 이외의 미지수가 있으면 뭐 하자? 항등식 하자. 태어날 때부터 본능이야. 직선인데 x, y 이외의 미지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항등식이야. 내 머릿속에 이건 자동 장착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마이너스 a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즉 얘는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 1,0에 고정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대가리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가능하다고 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해볼게. 저쪽 그래프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고정이라고, 고정. 고정이면 실근의 개수가 이렇게 될 때와 이렇게 될 때 보이잖아. 그쵸? 여기서 내려가면 한 점. 이렇게 하면 두 개. 이렇게 하면 세 개. 두 개. 하나. 이렇게 되지. 대신 이거의 풀이는 뭐야? 접했네? 밖의 점에서. 그러니까 이건 곡선 밖의 점에서의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 중에 고난도 문제가 이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고는 한번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책에는 없지만 내가 이제 프린트 주는 거 중에 고난도 문제로 뽑으면 아마 이 문제가 뽑힐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